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150만 원을 들고서 10주만 청약한다면 어느 증권사 7개 증권사 중에 어디가 유리할까요? 또한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비례 청약까지 고려한다면 증권사를 선택할 때 당연히 비례 경쟁률도 살펴야겠지만 비례 경쟁률과 함께 꼭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전략 시의 꿀팁은 무엇인지 살펴본 영상인데요. 균등 배정으로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비례 배정을 청약할 때는 청약 단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균등 배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가 30만원이라서 10주를 청약하려면 150만원의 청약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청약에 참여할까요? 저는 청약자 수로 330만 명 정도가 청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30만 명이라면 카카오뱅크 청약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숫자인데요. 만약 제 예상대로 청약자 수가 330만 명이 된다면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KB 대신 신금투는 약 2주가량이 예상되며 미래,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은 0주에서 1주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330만 명이 청약할 때 유리한 증권사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균등 주식수가 많은 KB 대신 신금투, 그 중에서도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예상 균등 배정 수량 2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집 수량이 가장 많은 KB증권 역시 1.8주로 그 다음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자 수를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250만 명을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른 공모주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봐도 200에서 25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12월 9일날 업로드했던 최초 영상에서는 작년 7월에서 10월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의 청약 건수인 186만 건을 고려해서 186만에서 230만 건 정도가 청약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상 청약자 수를 330만 명으로 크게 늘려서 다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약자 수 예상을 크게 늘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 인구는 8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이코노미의 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활동하는 주식 계좌가 5,500만 개라고 하는데요. 투자자 1명당 4개에서 5개 계좌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주식 투자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추산할 수 있죠.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1500에서 1800만 명 가량이 5500만 활동 계좌를 보유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만 살펴보면 머니S 리포트의 2022년 주식일가 가상화폐일가라는 기사에서 주식 투자 인구를 8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28%가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 인구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30만 명은 33%에 해당하는 수치라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 인구의 50%가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에 참여한다면 400만 명 청약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330만 명 청약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규 계좌 개설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KB증권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신규 계좌 개설 숫자가 지난해보다 200% 증가했고, 대신증권은 300%, 신한금융투자 역시 100% 증가한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고객수가 적었던 신영증권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공모주 투자를 했던 투자자라면 다양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규 개설이 이만큼 크게 증가한다는 건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에 청약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의 진입이 유독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KB증권은 지난해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동시 접속자 수량에 대비해서 현재 130만 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KB증권에서 내부적으로 130만 명 정도까지 청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맥스치로 예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KB증권의 135만 명,
대신 신한금융투자의 60만 명, 미래에셋,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에는 각각 40만 명, 15만 명, 10만 명씩 청약에 참여한다면 총 330만 명이라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예상 배정 수량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두 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KB증권, 그 다음 하나,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순입니다. 특히 신영증권은 원래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최근에 청약을 마친 K옥션에도 청약에 17만 명이 참여하면서 계좌 개설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균등 주식 수가 많은 KB, 대신, 신한금융투자 등이 균등 배정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비례청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거금은 얼마가 모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지난 4월 SKI테크놀로지의 청약 증거금 80조 원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 LG에너지솔루션에는 100조 원가량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요. 증거금 100조 원은 비례 경쟁률 125대 1에 해당합니다. 자, 비례 경쟁률 125대 1, 증거금 100조 원의 상황에서는 1200만 원을 청약하면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는 시나리오일 뿐 정확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례 배정으로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청약할 수량을 비례 경쟁률로 나눠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6 이상이 되면 한 주를 배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주 청약했을 때 비례 경쟁률 125대 1은 0.56이라서 첫 번째 숫자가 5라 비례 배정으로 한 주도 못 받고, 청약 수량이 80주인 경우에는 비례 경쟁률로 나눴을 때 소수점이 0.64라서 비례 배정을 한 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증거금 정말 100조 원이 몰릴 수 있나, 혹은 100조 원보다 더 몰릴 수 있나를 살펴보면 1월 14일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의 증권 계좌에 있는 현금, 투자자 예탁금은 64조 원, 그리고 CMA에 있는 돈은 65조 원입니다. 이를 더하면 130조 원가량이 현재 증시의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는데요. 즉 증권 계좌에만 증시 대기자금이 130조 원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증권 계좌가 아니라 은행 계좌에 보유하신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즉 수시 입출금 가능 예금액이 660조 원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 중에 만약 10%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도 60조 원 가까운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증거금이 100조 원이 아니라 125조 원이 몰린다면 비례 경쟁률 150대 1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46입을 고려한 비례 배정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수량은 100주로 계산되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1,500만 원입니다. 만약 증거금이 150조 원까지 모인다, 이러면 비례 경쟁률이 188대 1이 되는데요. 546입을 고려해서 한 주를 받으려면 사실 120주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권사에서는 120주 청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50주 혹은 200주를 청약해야 하는데요. 150주에 필요한 증거금은 2,250만원, 200주에 필요한 증거금은 3,000만원입니다. 120주가 왜 청약이 안 되냐? 바로 계산할 때 유의사항으로 증권사별 청약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B, 신한,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은 150주 청약이 가능한데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은 150주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200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약 주식별 청약 단위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100주에서 500주 이하는 50주 단위로 청약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대신증권은 100주에서 1000주 이하의 청약 단위는 100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례 청약까지 고려해서 증권사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비례 배정은 비례 경쟁률이 낮은 곳이 유리한데요. 이럴 때 소수점을 계산할 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546입을 고려하되 단순히 546입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 단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례 경쟁률이 188대 1로 모두 다 3개 증권사가 똑같다고 할 때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50주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2,250만원이 필요하지만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청약 가능 단위가 200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비례 배정으로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3,000만원이 필요한 거죠. 자, 따라서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몇 주를 청약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몇 주를 청약할 수 있을지 단순히 우선 단순 계산으로 청약 계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공모가 30만 원인 LG에너지솔루션은 667주를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계산인데요. 이러한 667주로는 청약할 수 없죠. 바로 청약 단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억 원 청약 시에는 신영증권만이 650주 청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증권사는 600주에서 700주 이렇게 10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해야 내가 가진 청약금과 증권사를 비교할 수 있겠죠. 즉 여유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청약 주식수를 더 많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5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초과 5,000주 이하에서 100주 단위로 청약 단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2,300주, 4,700주와 같은 청약이 가능하지만 대신증권은 1,000주 초과 10,000주 이하의 청약 단위가 500주이기 때문에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2,300주, 4,700주 청약이 불가하며 2,000주, 2,500주, 4,500주, 5,000주 이와 같이 50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 중복 청약 불가능하며 균등 청약, 비례 청약 따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한 번에 내가 희망하는 수량을 청약하는 일괄 청약 방식입니다. 두 번째, 300만 원 있는데 20주 청약해도 의미가 있는 거냐 물어보신다면 20주 청약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20주로는 비례 배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균등 배정 주식수는 2주 이하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를 얼마로 보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목표가를 약 45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저는 상장일 날 주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증권사 평균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약일 날 경쟁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냐는 질문도 계셨는데요. 18일 1일차 마감 기준으로 어느 증권사가 유리한지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설명하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전략의 꿀팁과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린 것일 뿐 영상에서 나온 수치가 절대 실제의 청약 수치와 다르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원칙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원칙을 본인의 청약 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